여러분, 우리는 매일 거울을 보며 피부의 작은 변화에 신경 쓰고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에 관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먼저 노화가 시작되는 곳, 다리는 얼마나 신경 쓰고 계신가요? 건강한 삶을 오래 유지하려면 다리 건강이 필수입니다. 걷고, 서고, 움직이는 모든 순간, 다리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들이 다리 노화를 앞당길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건강한 다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줄여야 할 5가지 음식과 다리 건강을 위한 실천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다리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둥과 같습니다. 이 기둥이 튼튼해야 오래 건강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55세 김영수 씨는 바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침과 점심을 간단하게 해결하기 위해 라면을 자주 섭취했습니다. 주 34회 이상 라면을 먹다 보니 점점 몸이 무거워지고 다리가 쉽게 붓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퇴근 후에는 다리가 뻐근하고 피로가 심해졌으며 앉아있다 일어설 때마다 어지러움을 느끼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김영수 씨는 출근길에 다리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의사는 혈압이 평소보다 상승했으며 하지 부종이 심한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인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다리 근육과 혈관에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사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이 포함된 식단을 권장하며 수분을 충분히 섭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걷기 운동을 통해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영수 씨는 저염식을 실천하고 라면 섭취를 줄이며 매일 30분씩 산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한 달 동안 꾸준히 식단을 개선하고 운동을 지속한 결과 다리의 부종이 줄어들고 피로감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혈압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몸 전체적으로 활력이 느껴졌습니다. 김영수 씨는 이전보다 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며 이제는 신선한 재료로 직접 요리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라면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추운 날에 뜨끈한 라면 한 그릇, 생각만 해도 맛있죠. 하지만 라면에는 엄청난 양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나트륨이 과다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액순환이 나빠져 다리가 쉽게 붓고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트륨 섭취량이 높은 사람들은 하지 부종 및 혈압 상승 위험이 3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5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이 영향은 더욱 커집니다. 미국 심장협회의 AHA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300mg 이하로 줄일 것을 권장하며 이상적인 권장량은 1500mg 이하라고 합니다. 나트륨이 몸에 쌓이면 신장이 부담을 느끼고 과도한 수분이 체내에 남아 부종을 유발합니다. 특히 장시간 앉아있는 직장인이나 노년층의 경우 부종이 반복되면 혈액순환이 더욱 나빠지고 근육 피로가 쉽게 쌓이게 됩니다. 장기간 나트륨 과다 섭취는 심혈관 질환과 신장 질환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근육과 관절에도 부담이 가해져 다리 건강이 빠르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만성적인 부종과 근육 약화를 겪을 수 있죠. 실제로 노인성 근육 약화 사코페니아와 나트륨 섭취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일수록 근육 손실이 빠르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만약 라면을 꼭 먹어야 한다면 국물 섭취를 최소화하고 채소와 단백질을 곁들여 균형 잡힌 식사를 해보세요. 또한 저염식 라면을 선택하거나
집에서 직접 건강한 재료로 만든 국수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식단에서 나트륨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 대신 생수나 건강한 차를 함께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신선한 채소와 저나트륨 양념을 활용하여 맛을 내는 것이 건강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47세 박수진 씨는 매일 아침 달콤한 크루아상과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크루아상의 바삭한 식감과 커피의 고소한 향이 그녀의 하루를 시작하는 작은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면서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오후가 되면 무릎에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회사에서 장시간 앉아 있는 동안 다리가 무거워지는 느낌이 지속되었고 퇴근 후에는 종아리가 뻐근하고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던 중 계단을 오르다 무릎에 강한 통증이 느껴져 결국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혈당 수치가 급격하게 오르고 내려가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근육이 약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가 이러한 증상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중년 여성의 경우 탄수화물 대사가 점차 둔화되면서 혈당 변동성이 커지고 근육 손실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의사는 박수진 씨에게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섬유질과 단백질을 함께 섭취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녀는 아침 식단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존의 아침 식사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점진적으로 통곡물빵과 달걀, 견과류, 신선한 과일을 포함한 건강한 식단으로 변경해 나갔습니다. 그 후 한 달이 지나면서 박수진 씨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다리의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으며 계단을 오를 때도 전보다 훨씬 수월했습니다. 또한 오후에도 집중력이 향상되고 피로가 덜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건강한 아침 식사를 즐기며 활력 넘치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갓 구운 빵, 특히 달콤한 빵은 입에서 살살 녹습니다. 하지만 흰 밀가루로 만든 빵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빠르게 떨어뜨리면서 근육을 약하게 만듭니다. 이는 단순한 에너지 급락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근육 손실과 피로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국 당뇨병 협회 어메리칸 다이어비티즈 어소시에이션의 연구에 따르면 정제된 탄수화물을 자주 섭취하는 사람들은 근육 손실과 혈당 변동 위험이 40% 높아진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정제된 밀가루 제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체내 염증 수치가 증가하여 관절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영국 국립보건연구소의 NIHR의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혈당 변동은 근육 세포의 탄력성을 감소시키고 피로 회복 속도를 저하시켜 장기적으로 노화 속도를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년층 이후의 성인들에게 이러한 영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꼭 빵을 드셔야 할 때에는 통곡물빵이나 오트밀처럼 섬유질이 풍부한 건강한 탄수화물을 선택하세요. 특히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면 혈당의 급격한 변화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달걀이나 아보카도를 곁들여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빵을 먹을 때는 채소와 함께 섭취하여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돕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62세 이정호 씨는 퇴직 후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술을 자주 마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말 모임에서 가볍게 한두 잔 마시던 것이 점점 습관이 되어 거의 매일 저녁 한두 병씩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그의 음주 습관을 걱정했지만
이정호 씨는 이 나이에 친구들과 술 한잔하는 게 무슨 문제냐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화장실에 가려다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거실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순간적인 충격으로 심한 통증이 느껴졌고 결국 가족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그는 골밀도가 낮아져 있었으며 이로 인해 작은 충격에도 쉽게 뼈가 손상될 위험이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담당 의사는 장기간의 과음이 칼슘과 비타민 D의 흡수를 방해해 골다공증을 유발하고 알코올이 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균형 감각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정호 씨는 깁스를 하고 집에서 몇 주간 회복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되돌아보게 되었고 음주 습관을 개선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후 그는 술을 줄이고 균형 감각을 강화하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을 하고 저녁마다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유제품과 뼈 건강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으며 칼슘 섭취를 늘렸습니다. 6개월 후 재검사에서 그의 골밀도 수치는 약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균형 감각 역시 향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이제는 술을 줄이면서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생활이 더 활기차졌다며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호 씨는 자신의 사례를 통해 주변 친구들에게도 나이가 들수록 건강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며 더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끔 한 잔은 즐거움을 주지만 과한 음주는 우리 몸에 독이 됩니다. 특히 다리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술은 칼슘 흡수를 방해해 골밀도를 낮추고 골다공증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알코올은 신경계를 둔화시켜 균형 감각을 저하시켜 낙상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미국 골다공증 협회 NOF에 따르면 하루 2잔 이상의 알코올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골다공증 위험이 40%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 NEJM의 연구에서는 과음이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음주량이 많을수록 균형 감각과 운동 조절 능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골밀도가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때문에 음주를 줄이는 것이 뼈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한 과음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방해해 다리 근육의 힘을 감소시키며 이는 낙상의 위험을 더욱 증가시킵니다. 가급적 술을 줄이고 마셔야 한다면 적당량을 지키며 물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술을 마실 때는 고단백 안주로 두부, 계란, 생선을 함께 섭취하면 알코올로 인한 신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 후에는 반드시 충분한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해 탈수를 방지하고 신체 회복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58세 박민수 씨는 20대부터 하루 한 캔 이상의 탄산음료를 섭취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단맛과 청량감이 좋아 업무 중에도 자주 마셨고 식사 후에는 항상 탄산음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40대 후반부터 무릎이 쑤시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밤에는 다리에 묵직한 통증을 느껴 잠을 이루기 어려운 날이 많아졌습니다. 병원을 찾은 박 씨는 무릎 연골이 약해지고 관절에 염증이 심해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액상과당이 포함된 탄산음료가 체내에 염증을 유발하고 칼슘 흡수를 방해해 뼈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박 씨는 탄산음료를 끊고 대신 생수와 레몬을 넣은 탄산수를 마시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또한 염증을 줄이는 항산화 음식 베리류, 견과류, 생선 등을 추가하며 식단을 개선했습니다. 6개월 후
박 씨는 무릎 통증이 줄어들고 체력이 향상된 것을 느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도 전보다 훨씬 가벼운 느낌이 들었고, 밤에 다리 통증 때문에 잠을 설치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콜라,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에는 액상과당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체내 염증을 증가시키고 특히 무릎 관절의 연골을 손상시켜 퇴행성 관절염을 악화시킵니다. 또한 뼈에서 칼슘을 빼앗아 골다공증 위험도 높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 캔 이상의 탄산음료를 섭취하는 사람들은 관절염 위험이 3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레밍햄 심장 연구 프레밍햄 하트 스터디에서는 정기적으로 탄산음료를 섭취하는 사람들의 뼈 밀도가 낮아지고 골다공증 위험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영국 국립보건연구소의 NIHR의 연구에서는 액상과당이 신체의 염증 반응을 촉진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관절과 뼈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탄산음료를 끊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탄산수에 레몬즙을 넣어 건강한 대체 음료로 마셔보세요. 또한 허브티나 보리차처럼 자연적인 음료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청량감을 원한다면 무가당 탄산수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63세 박정숙 씨는 어릴 때부터 고기를 즐겨 먹었습니다. 특히 삼겹살과 튀긴 치킨을 자주 섭취했으며 저녁 식사 후에는 가공육을 간식으로 즐겼습니다. 하지만 5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무릎이 자주 붓고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욱신거렸고 서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무릎이 아파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등산을 갔다가 평소와 다르게 30분도 걷지 못하고 쉬어야 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통증이 심해지면서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밀 검진 결과 체중 증가로 인해 무릎에 부담이 과중되고 있으며 포화지방이 많은 식습관이 관절 염증을 증가시켰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식단에서 포화지방 섭취를 줄이고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과 식물성 단백질을 늘릴 것을 권장했습니다. 또한 체중 감량과 함께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병행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정숙 씨는 닭가슴살, 생선, 견과류 등으로 식단을 개선하며 꾸준히 걷기 운동을 병행했습니다. 6개월 후 박정숙 씨는 체중이 7kg 감소했으며 무릎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도 수월해졌고 오랫동안 서 있어도 무릎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는 튀긴 음식보다 생선을 더 즐기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삼겹살, 튀긴 음식, 가공육 소시지, 햄 등 같은 포화지방이 많은 기름진 음식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체중 증가로 인해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지고 관절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 관절염 재단 아스라이터스 파운데이션 연구에 따르면 포화지방이 높은 음식을 섭취하면 체내 염증 수치가 30% 이상 증가하여 관절염 증상이 악화될 위험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비만 저널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오비서티에서는 체중이 5kg 증가할 때마다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1520kg 증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관절 건강을 지키기 위해 체중 조절이 필수적임을 의미합니다. 하버드 의대 하버드 메디컬 스쿨 연구에 따르면 식단에서 포화지방을 불포화지방으로 대체한 그룹은 관절 염증 수치가 25% 감소했으며 관절 통증 빈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제부터는 기름진 고기보다는
닭가슴살, 생선, 견과류처럼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특히 연어와 같은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염증을 줄이고 관절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조리법은 튀긴 음식 대신 구운 음식이나 찜 요리를 선택해 지방 섭취를 줄이세요. 또한 식물성 단백질 렌틸콩, 병아리콩, 두부를 활용해 영양을 균형 있게 보충하세요. 이처럼 단순히 기름진 고기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관절 건강을 지키고 다리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식습관을 조금씩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다리 노화를 막기 위해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섭취하는 음식뿐만 아니라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30분 이상 걸어보세요.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해보세요.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걷는 것만으로도 다리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근력이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허벅지와 종아리 근력 운동을 시작하세요. 스쿼트, 런지, 까치발 서기 같은 간단한 운동을 습관화하면 다리가 더욱 튼튼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뻣뻣해지는 다리를 스트레칭으로 유연하게 유지하세요. 하루 5분이라도 꾸준한 스트레칭으로 다리와 관절을 보호하세요. 작은 실천이 모이면 더 건강한 미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여러분, 다리 건강을 지키는 것은 곧 인생을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노화는 다리부터 시작되지만 우리가 만드는 건강한 습관은 노화를 늦추고 더욱 활기찬 삶을 선물해 줍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로 큰 기적을 만들어 보세요. 건강한 다리는 우리의 미래를 밝게 비추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하며 언제나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는 하루 보내세요.